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자로, 이른바 SMR도 1기 추가로 짓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원전인지,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원전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 때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다시 원전으로 돌아섰죠. 하지만 오늘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원전을 필요로 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부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신규 원전 건설에도 60% 이상이 찬성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 수치가 아니라 정책 추진의 사회적 기반이 형성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전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를 소비하는 규모 자체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기도 용인에 지어지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완전히 가동되려면 1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전 10기 이상을 동시에 풀가동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곳에 투자하는 금액만 수백조 원 규모인데 정작 전기가 부족하면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 같은 서비스를 한번 돌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일본 전체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대의 경우 AI 연구와 데이터 센터 운영 때문에 전기료가 2년 만에 50% 가까이 뛰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니라 전력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로는 안 되는 걸까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동서폭이 좁고 산지가 많아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합니다. 흐린 날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전력 생산이 뚝 떨어집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산업 구조에서는 간헐성이 큰 전원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관련 설비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그 자체가 경제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중국산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규모 전력이 필수인 산업 구조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안정적이고 대용량이며 탄소 배출도 적은 전력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I 시대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으로 원자력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안전성은 훨씬 높고 모듈처럼 필요한 만큼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옆에 지어서 전력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지진에도 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미 2023년에 세계 최초로 SMR 상업운전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서두르는 이유도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중국은 미국보다 3배 이상 많은 SMR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원자력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면 AI 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탈원전 정책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고리 2호기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전 우려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심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AI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수요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2017년 당시의 전제와 지금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도 지적됩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정책 논리가 궁색해 보인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정책은 산업 현실과 전력 현실, 그리고 국민 여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이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유럽의 변화입니다. 독일은 대대적인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산업 타격을 겪으면서 내부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탈원전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도 원전 관련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유럽마저 원전으로 유턴하는 건 에너지 정책이 현실 제약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은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원전을 건설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14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기 관리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건설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결은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원자로와 주요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비교적 밀집돼 있어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연계가 빠릅니다. 이런 구조는 공기 지연을 줄이고 비용을 통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경쟁력을 갖는 배경입니다. 최근 해외 원전 사업에서 한국 건설사가 시공권을 맡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런 트랙 레코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정 관리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은 해외 수주 시장에서도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 생태계가 유지돼야 해외 경쟁력도 유지됩니다. 탈원전 기간 동안 원전 관련 인력이 줄어들고 신규 인재 유입이 둔화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신규 건설이 재개되면 이런 흐름을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부지 선정, 인허가 일정,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여전히 민감한 쟁점입니다. 지역 갈등과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줄이려면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원전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인프라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가 국가 생존 산업이 된 순간 전력은 안보와 직결된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이 AI 강국, 반도체 강국으로 가려면 전력 강국이어야 합니다. 원전은 그 에너지 믹스에서 현실적인 축 중 하나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도 함께 확대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합니다. 핵심은 특정 에너지원 하나가 아니라 수요 구조에 맞는 조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전력 수요 증가라는 현실 앞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전 10기급 전력이 필요한 시대에 어떤 에너지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